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8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상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저는 지아입니다. 예. 방송하는 오늘은 3월 23일이고요. 예, 2024년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째 보내고 있네요. 네, 일주일 이제 후면은 벌써 4월이 됩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4월이겠지만요. 4월에는 10년 전 전 국민들이 안타깝게 바라보았고 여전히 진상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주였던 3월 16일까지 전국 시민행진단이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걸었었습니다. 네, 저는 함께 걷지는 못하고 과천에 시민들하고 같이 새벽에 모여서 416줄의 김밥을 싸서 걷는 분들에게 보내는 이런 작은 행사를 벌였는데요.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싸기 전날부터 대안학교 부모들 그리고 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분들 이런 분들이 재료를 각자 집에 가져가셔서 김밥 재료를 준비를 다 해 와서 갖다 놓고 당일에는 토요일 당일에는 새벽 5시에 모여서 일렬로 서서 김밥을 쌌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시간이 4시간을 예상했었는데 2시간 만에 416주를 훨씬 넘겨서 500주를 넘게 김밥을 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싸고 난 다음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새벽에 혼자 오신 분들이 꽤 되셨어요. 그래서 또 이건 또 새로운 또 연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몇 년 전에는 저희가 그 유가족들한테 보내드릴 김장을 같이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예,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좀 불러주세요. 네네.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네. 불러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천에는 계속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그리고 대안학교 부모들 이렇게 같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하고 같이 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에 하고 그거를 이제 안산에 계시는 뭐 독거노인 분들이나 김장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지아님도 같이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악을 하나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들을 곡은 그 416 합창단의 그 잊지 않을게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오늘 음악 틀 것들을 좀 찾아보느라고 뭐 음악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찾다가 결국은 이제 그 세월호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또 막 울컥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이 나기는 나는데 약간 그 내가 울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도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조금 자괴감을 갖고 미안함을 갖는 것과는 달리 세월호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그 세월호 노란 리본 공작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공작소를 통해서 연대를 하셨던 전춘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서울에서 오시느라 그죠? 예, 힘드셨죠? 예. 감사합니다. 안산까지 오늘 토요일이라서 쉬시는 날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1952년 2월생입니다. 이름은 아까 말씀하셨던 전춘자이고요. 그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인간사 세상 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다름은 틀림이 아닌 특별함의 가치라는 생각으로 먹고 사는 일은 보험 영업사 29년입니다. 그 세월호 노란 리본 공작소에 처음부터 함께 하신 거죠? 네네.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쵸.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세월호 노란 리본 공작소에 함께 하게 되셨는지 그런 내용을 예. 0416 참사가 있었던 그때부터 한 3개월은 뭐 부모님들도 더 하시겠지만 그 출근해 갖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침에 그 이제 아이들이 그 세월호가 출발해 갖고 그 맹골 수로에서 침몰을 했는데 전원 구조했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뉴스를 듣고 이제 그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외근을 나갔어요. 외근을 나갔고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사무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 이제 컴퓨터로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고 있다, 빠지고 있다. 뭐 아침에 다 구조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와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뭐지 하는데 그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 아침에 학교 소풍 간다고 애들 수학여행 간다고 보낸 그 엄마 아버지의 얼굴들이 막 오버되고 막 그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그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몇 개월을 광화문으로 청계그 광장에 소라탑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광화문 광장을 이제 얼마쯤 있다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민 아버지가 단식 농성을 시작하시고 그 박원순 시장님이 천막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서 그 단원고 희생자인 민우 아버지하고 영석이 아버지가 그 농성장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막이 생기니까 종교인들, 예술인들 또는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커피를 음료수를 그거 해주시는 뭐 방송반까지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천막이 생겼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동조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유민 아버지랑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중간에다 큰 천막을 치고 바닥에 앉아갖고 자리 깔아놓고 양쪽에는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있는 그 천막이 몇 개가 들어서 있고 그 천막 사이에 그쪽 밖에서 리본을 만들던 우리 시민들이 그 천막 사이에 비닐로 뚜껑을 덮고 칸을 바람이 안 들어오게 막고 이제 거기에서 그 나무 그 옛날에 탁자로 된 그 두꺼운 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노란 공단 리본 두루마리로 된 게 있어요. 그거를 몇 개 가위로 잘라서 본드로 리본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동그란 링이 있어요. 그걸 끼워갖고 이제 그곳에 오는 분들한테
오핀이랑 같이 나눠줘서 광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 기억하자고 나누기를 시작했죠. 선생님은 거기 그러면 언제 4월 16일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광장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진 찍고 그러는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거를 봉사하다가 사진은 아무나 다 찍는데 네. 나는 뭘 하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손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란 리본 만드는 일을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가 7월인가? 여름에. 예, 여름이죠. 그럼 매일 가셨어요? 그렇죠. 사무실이 연신내에 있으니까 네. 3호선 라인이잖아요. 네네. 아침에 출근해서 전산으로 출근만 하면 이제 일은 영업이니까 네. 와서 출근해서 전산으로 출근 체크하고 바로 지하철 타고 경복궁에서 내려서 광장까지 걸어오서 몇 달을 그렇게 다니다가 그냥 공작소에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매일 거기로 출근하셨네요. 그렇죠. 석 달 동안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활동을 얼마간 하신 거예요? 5년 7개월? 와. 5년 7 거의 한 그만큼 돼요. 그러면 5년 7개월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만 찍고 광장으로 가서 그거는 아니죠. 네.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는 일을 사무실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업무를 하고 10시 넘으면 나와서 퇴근하기 직전까지 그 출퇴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가서 체크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이었죠. 출퇴근 체크만 하시고 주로 다 세월호 그 노란 리본 공작소에 가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매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물론 다 이렇게 똑같은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더라도 그렇게 매일 생기가 있으신데 매일 가서 있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세월호가 72시간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서 뒤집어질 때까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뉴스를 나오지는 않지만 아름아름 보면은 우리나라 배들 그러니까 군함이죠. 군함이 구조하러 갔었고 그 옆에 있는 어선들도 도와주러 갔었고 잠수부들도 도와주러 갔었고 심지어는 외국 미군의 군함인가 뭔가 병원선인가 뭔가도 도와주러 왔었대요. 그랬는데 근처에도 못 가고 다. 그러니까 막은 거잖아요. 그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밤에 이제 광장에 있다 집에 가서 퇴근 체크를 하고 집에 가서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늘어놓으면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가라앉는 거를 보고 며칠 있다가는 그 아이의 사체가 떠올라서 누구라고 시체 몇 번인 거잖아요. 시체.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몇 번 번호. 그렇게 연락이 오면 부모들이 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예쁘게 옷 입혀서 소풍 보낸 아이가 그렇게 돌아오는데 나는 뭐지?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주로 그러면 어떤 활동 리본만 만드셨어요? 예. 그 공작소의 일이 처음에는 우핀을 달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나눠 드렸는데 이게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 노란 리본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단 리본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각자 주머니 각출을 해서 사는 거니까. 그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공단 리본을 사다가 핀도 사와야죠. 플라스틱 그것도 사와야죠. 가위도 뭐 본드를 붙여야 되니까 그런 게 모두 이제 사비로 서로 십시일반 하던 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시민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주셔요. 그 만들다가 보시면은 돈이 이게 자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힘든데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그러고 놓고 가고 이거 리본 사는데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드시라고. 근데 그게 많아지니까 그 모여있던 우리들이 이거는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모였으니까 공적 기금이다.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막 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거를 뭔가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초대 총무가 세워진 거죠. 이기재 씨라는 분이 그것도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세워가지고 이제 뭐 회칙도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요령 있게 뭐는 뭘 사고 뭐는 뭘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워져서 그때부터 이제 집행이 된 거죠. 수입 지출이 분명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이게 각출해서 뭐 리본도 그러니까 그 원단도 사오고 이런 네네. 것들이 또 생계도 그러니까 보험일도 거의 이제 못 하시게 저는 그때 돈 못 냈어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거기에다 리본을 사야 되고 음료수를 사야 되는 그런 일은 하지도 못했고 그 앞에서 유민 아버지가 단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서 저쪽에 나가서 마시고 들어와서 그리고 화장실을 가면 자리가 없어요. 거기 둘러앉아서 7, 8명이 일을 하고 있다가 누가 화장실을 가면 밖에 있던 분이 들어와서 앉으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7, 8시간을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일하셨던 분도 계세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책임인 거죠. 그 분들은 잠시 와서 다녀가지만 우리 여기 처음부터 왔던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분들 중에서 막 7, 8시간 화장실도 못 가고 만들었던 그런 분도 계세요. 활동 그 공작소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뭐 기억나는 일?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기억나는 일은 그 노란 리본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공단 리본을 가지고 만들다가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게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 공단으로 된 건. 네. 근데 이게 부착을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빛도 바래고 물에 젖고 그러면 이렇게 가방에서 이렇게 좀 보기가 흉해서 서로 의견들을 모은 거죠. 그 에바지라는 처음에는 다른 종류 별의별 종이들을 다 갖고 만들다가 그 에바지라는 약간 아이들이 뭐 공작할 때 쓰는 두꺼운 스펀지처럼 생긴 그 에바지를 사가지고 이제 몇 등분을 하면 그 16절지 8절지인가 그만한 종이에서 몇 개가 나올 거라는 수량까지 다 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 약간의 그 이상한 냄새는 나는데 광장에서 펼쳐놓으면 휘발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잘라서 만들고 그거를 또 끼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끼다가 플라스틱이 또 좀 이렇게 잘 부러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군번줄이 생각난 거죠. 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군번줄이 생각나서 군번줄 몇 센치짜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그 의논을 해갖고 이제 그 지금에 달고 다니는 리본이 완성된 거죠. 리본도 이렇게 변천사가 변천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리본도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자기가 먼저 그린 리본이라고 뭐 저작권 그런 시비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인터넷 상에 네. 내가 만든 나의 디자인 리본 뭐 그런 것들도 여러 번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은 조금 시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그 노란 그 리본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자르면 뭐고 이렇게 자르면 뭐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이 의견도 많고 자기가 최초에
리본을 제작한 사람이라고 저작권 문제도 들고 나오고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예, 그런 처음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잘 모르셨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의 그 노란 리본, 군번줄 달린 리본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만들면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노하우도 막 생기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어떤 분은 그 절단하는데 7, 8장을 놓고 절단을 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2장 이상 자르면 이게 삐뚤빼뚤하고 가로 세로가 막 이상해지는데 네. 그분은 막 8장씩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10,000장을 재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 개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요렇게 자르면 요게 이제 8개 나오고 자르면 뭐 거기 몇 개라고 밖에는 못 나오는데 네. 해봐야 16개, 네. 16쪽이 나오는데 그분은 뭐 순식간에 몇천 장씩 이거를 만들어내시니까.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그쵸, 되신 그분은 거죠. 전문가시죠. 우리들은 몇 년을 했어도 여전히 삐뚤빼뚤 자르는. 그때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렇죠. 정해진 멤버들이 있었죠. 몇 분 정도 오셨었어요? 10 몇 분 정도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정기적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회비라기보다는 오셔가지고 그 일하시다가 보면 이게 막 뭐가 막 필요하잖아요. 뭐 본드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면 그냥 슬쩍 주고 가세요. 그때 이제부터 그 초창기에 이제 총무님이 세워졌고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오시면서 그 수입 지출 항목이 있고 또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 총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갖고 6개월 단위로 자르는 거죠. 그 1기 총무, 2기 총무 이렇게 해갖고 총무들이 회계랑 같이 해서 수입, 그러니까 우편을 또 보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나 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안 되겠다 싶어서 구글 폼을 만들어 가지고 구글 폼에 주문을 하면 주소랑 수량, 은행 계좌로 돈을 붙이면 그러니까 그 물건값이 아니라 우편 요금. 처음에는 그 우편 요금도 안 하고 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우편 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편 요금도 들어오는 그 값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편 요금 3,000원을 보내주시면 된다는데 어떤 분들은 4,160원, 어떤 분들은 4,160원이 아니라 41,600 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그 마음에 동기를 담으셔갖고 그렇게 주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처음에는 뭐 그 택배로 보내 주소를 갖고 뭐 주문하신 대로 100개, 20개, 어떤 분은 뭐 그냥 조금만 보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구구절절히 사연을 써갖고 나는 뭐 한 개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 같은 데서 단체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이게 구글 폼이 한 페이지, 2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주문이 늘어났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첫 리본을 그렇게 주문해서 받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기억해보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그 우편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택배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택배비 3,000원입니다. 네, 택배비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기억에 방금 빡 났습니다. 그랬군요. 그 막 하시면서 또 10 몇 분 같이 계시면 뭐 서로 이렇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사람인지라 그렇죠. 예, 또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좀 부딪히김이 있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광장의 특성이 단지 저같이 그 모든 그 지나온 일들이잖아요. 뭐 쌍용이니 광우병이니 뭐니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광장에서 대한문 앞에서 그렇게 시위하고 집회하던 그런 분들도 이제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가슴 아프니까 다 거기를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던 분들도 거기로 오시게 되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게 아니라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 광장에 오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그 의식이 있어서 오셔서 리본 한두 개만 가져가시면 되는. 제 생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월호 리본을 보내드리고 지방에서 그 서명 받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서명 용지를 돌릴 때니까 그 용지를 보내서 서명을 받고 그냥 서명을 받는 것보다 노란 리본 한 개라도 받아가면서 그 서명을 해주고 그 이야기를 그 노란 리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 곳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개라도 더 만들어서. 그런데 그 활동하시던 분들은 광장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란 리본을 주고 함께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멀리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분들은 광장에 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으쌰으쌰하자라는 분들이니까 생각이 좀 달라서 그게 이제 제가 공작소에 노란 리본 공작소에 그 5년 몇 개월 동안 갈 수 있었던 동안에 계속된 부딪힘이죠. 뭐 다른 건 부딪힘이 사람들이니까 감정적인 부딪힘도 일하다 보면 있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그분 그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리본을 예를 들면 100개를 만들면 네. 이 100개를 이 다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예, 하시는 거고 예. 이제 현춘자님 생각은 뭐 100개 중에 뭐 80개는 뭐 저기 지방으로도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셨던 거죠. 지방에서 세월호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뭐 저기 서명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다못해 그 세월호에 가면 뭐가 종이 한 장이라도 있어야 이게 사람들이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 리본을 보내드리고 그 리본에 관한 이야기 왜 우리가 리본을 나눠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서명유지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싶었었는데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됐나요? 해결은 안 된 거죠. 그 토요일날 주일날 엄청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만들면서 광화문에서 발송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를 다시 또 만들어서 비축을 해놔야 돼요. 계속 내일 보낼 거 매일매일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막 그 이렇게 모아놓으면 없어요. 토요일날 되면 광장에 다 써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다가 이제 하다가 토요일날 주일날은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갔다 와서 광장에 와보면 없는 거예요. 리본이 만들어 놓은 게 막 텅텅 그 상자 속에 비어 있으면 허탈하죠. 그래갖고 이제 또 그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월요일날 발송할 게 이만큼이라 그러면 또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박스를 이제 일요일날 집에 들어갈 때 주일날에 박스를 만들어 놓고 포장해서 라벨 작업까지 다 해서 이제 쌓아놓고 가죠. 결국은 그냥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방에도 보내고 광화문에서도 소진하고 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그 0416 딴지 일보의 게시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리본 클럽인가 0416 리본 클럽인가 하는 분이 계셔. 그 클럽의 멤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총무를 하기 시작한 그때 그 오셔가지고 총무가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 그분이 오셔갖고 전 총무회가 뭘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무엇을 필요로 하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현찰은 필요 없다. 여기에 필요한 거는 군번줄 하고 리본만 그 만드는 에바지만 있으면 된다. 그거를 좀 도와주십사 그랬더니 대번에 가셔서 배지 400개 세월호 배지 400개 뭐 이런 거 저런 걸 막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군번줄을 엄청나게 많이 사주셨죠. 그러니까 매달 막 뭉태기로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 이름이 김태우였나? 노란 리본 클럽의
0416 리본 클럽 김태호 선생님 맞아요. 감사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예, 자꾸만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광장에 있었던 거는 시민분들이 아름아름 담은 몇천 원, 몇만 원씩 갖다가 리본 만드는데 보태 쓰세요라고 두고 가시고 택배비 꼭 3,000원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4,160원, 41,600원 막 10만 원, 5만 원 막 택배비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택배비 하고 한 달 정산하면 그거를 다시 물건 사는 쪽으로 이월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로 리본 사는데 보탰었는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택배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에서 금전적으로 쪼달려 본 적은 없어요. 리본 만드는데. 네, 그 좀 길게 이야기 많이 하셔가지고 잠깐 쉴 겸 음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준비한 곡은 그 윤민석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그 이제 올해가 10주기이고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세월호 노란 리본 공작소가 네. 공작소 이름으로 몇 년이 그 서울시청에서 몇 년 있었죠? 한 6년? 거기 6년에서 7년 사이에 7년까지는 아마 6년까지는 그냥 노란 리본 공작소로 광화문 그 왼쪽 그러니까 이순신 동상에서 네. 보면 오른쪽인데 네네. 분수대 그 근처에 네. 이 상황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지키는 네. 거기 상황실이 있고 그 옆에 공작소가 있고 그 옆에 그 서명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또 그 공작소와 상황실 옆에
그 시민들을 위한 음료수를 자원봉사해서 커피를 내려주시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게 서명대, 그 노란 리본 공작소 옆에 커피 해주시는데, 그리고 그 옆이 상황실, 야간에 당직을 서야 되니까. 네.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그 유민 아빠랑 영석이 아버님이 사시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아이들이랑 그 300 몇 명의 사진, 영정 사진 있고, 그리고 전시장 있고. 네네. 그러기가 6년 몇 개월. 정확한 건 이제 계산을 왜냐하면 이쪽으로 옮겨온 게 거의 이제 10년이 돼가니까. 그러다가 이게 변동이 온 거죠. 그게 천막을 철거하고 이쪽으로 시민청 옆으로 이쪽으로 오기 전에까지 저기 광화문의 기억 저장소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그 바람에 이제 거기에 원래는 노란 리본 공작소도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노란 리본 공작소는 들어가는 게 없어지고 그 아이들 사진 뭐 그런 거 그 광화문에 있었던 그런 일들보다는 세월호를 알리는 그런 것과 서명을 받는 그것만 딱 저쪽으로 옮겨왔고, 그 이제 주체를 관리하는 게 서울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천막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공작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공간이 거죠. 없어진 거죠. 리본을 만드는 곳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리본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주체가 서울시가 된 거죠. 원래는 그 전체가 광화문이 어느 곳도 다 시민이 주체였잖아요. 자발적 시민들이 와서 서명을 받고 리본을 만들고 모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의 주체가 시민에서 서울시로 넘어가 버린 거죠. 주관을 해서 그걸 관리했다는 얘기네요. 그걸 이제 서울시가 관리를 한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세월호 노란 리본 공작소에 서울에 있던 그 공작소는 문을 닫게 되는 문을 건가요? 닫게 된 거죠. 아무 그 자료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남겨줄 수 없는. 조금 서운했지만 무슨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한 건 아니잖아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냈고 극복했고, 그거를 극복한 게 우리 마음에 고통이나 뭐 이렇게 동질성이 어떤 약간의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 견디고 극복했다. 이제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게 됐던 계기죠. 그게.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그러면 그럼요. 연락하세요? 서로 소통하고. 네. 자주는 아니래도 그 몇몇 분들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못 만나는 분도 계시고 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셨던 어른인데 안타깝지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그분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세월호 매해 이제 뭐 7주기, 8주기, 9주기 이렇게 될 때마다 행사가 있으면 같이 그쵸. 만나서 별도로 예, 모여서 만나기도 우리가 이제 신촌이나 어디서 모여서 리본을 만들어서 나눴던 적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죠 이거 도보행진 네네. 그런 데도 가시고, 아니면 저기 그 안산에 있는 예배 주일 그 첫 번째 하는 예배에도 가시기도 하고, 팽목에도 가고, 목포에도 가고. 저도 목포를 가서 지금 이제 거기를 배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멀리서 바라보다가 오고. 그러니까 개인 행동인 거죠. 내가 스스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기억한다라고 페북에다 매번 글을 쓰고, 글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억을 다시 리뷰해서 갖다 놓고. 아무튼 그러고
견디는 거죠. 어차피 광화문에서 노란리본 공작소는 지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 그거조차도 세월호 기억관조차도 거기에서 광화문에서는 지워졌잖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쉬움 그런 게 좀 아쉽죠. 남으시죠. 이제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나 규명이 잘 되지 않았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좀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이 10주기를 맞는 이 상황에서 이게 속에 있는 이야기는 부글부글 끓는데 네. 그걸 다 어쩔 수는 없고 바라는 게 있다면 2014년 4월 16일 그로부터 지금 10년이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미수습자 포함해서 304명을 사고 현장에서 72시간이 세월호가 선수극의 바닥에 수면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구조할 수 있음에도 구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구조를 방해했고 아주 구조를 막은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정말 세월호 참사를 진상 규명해주고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정부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각을 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 안락한 일상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고밖에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나간 모든 참사에서 진상규명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고들이 그랬잖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도마뱀이 도망갈 때 꼬리를 자르듯이 말단 실무자들만 약간의 처벌로 국민들 눈을 가리고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상황이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일어났고 이태원 참사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참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정치인들에게 하고 말을 해도 소용은 없겠지만 예, 자신들이 발붙이고 사는 것이 어딘지 잊지 말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관계된 많은 것들을 감췄다고 국민의 반 이상은 알고 있을 거라고요. 뭐 30시간 어쩌고 저쩌고 30년 후에 뭐 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최상의 대접을 받고 하다못해 노후 대책까지 연금을 받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국민이 평생을 만져보지 못하는 액수고 듣도 보도 못한 재산을 다 축적해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양심조차 말아먹은 정치인들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자식들 키우고 부모가 됐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새로 시작될 정부는 이 정부의 지금의 정부에서는 택도 없고 믿지도 않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꼭 이루어 주셔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행하는 이 시간에 요 근래에는 꼭 2024년의 정치인들이 이 정부를 믿진 않아요.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2024년의 정치인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국민을 위해서 제발 바른 궤도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피부치들이 가슴앓이를 좀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진상 규명이 이루어야 누가 잘못했는 줄 알고 벌을 주고 죄를 묻죠. 그냥 이거 밀봉해서 닫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 참아라 뭐 언제 될 거라 그 언제 될 건데요. 그런 거예요. 속상해서.
그 저희가 전춘자님을 알게 된 게 그 단원 FM이 제주도 이제 워크숍을 갔다가 네. 이제 3달 다방에서 예, 예. 이제 숙박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만나서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도 굉장히 막 부글부글 끓으시면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누구나 그러니까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한 심정일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춘자님은 또 적극적으로 공작소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울분은 더 크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되게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긴 시간 동안 세월호 유가족은 아니지만 유가족만큼이나 밀접하게 예, 함께 하셨고 예, 여전히 지금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참여도 하시고 이러고 계시니까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지금 시간 동안 말씀하시지 못했던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게 말을 함축해서 네. 해야겠죠. 아니 편하게 하세요. 네. 네. 2014년 4월 16일 날 참사가 일어나고 첫 번째 추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차례상을 차려야 돼요. 근데 거기 최창덕 선생님 저 차례상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례상을 차리는 거예요. 홍동 백서 해가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차리면서 두 나이 먹은 두 사람이 기가 막힌 거죠. 10몇 살 먹은 손주 같은 아이들의 차례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원고 아이들이 255명인가? 아무튼 그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 죽었어요. 그런데 안 구해줬어요.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왜 그 비 오는 날 안개가 자욱한 그것도 그 배가 아니에요. 세월호가 처음에 출항할 약속이 아니었대. 오하나 마루온가 뭔가 다른 배가 출항하기로 됐는데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그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바로 매각 처분했어요. 어디로 팔려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가슴에 멍이 든 거잖아요. 지금도 예은이 엄마 아무튼 엄마들 하고 다니는 그 시간들이 눈에 밟히거든요. 그 아까운 아이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죗값을 치를지. 잘 살아야 잘 죽는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자신들이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5.18 그 문제에서도 공수부대가 거기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40년 만에 네네. 자기의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10년이에요. 이미 유가족 부모님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더 많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자신들이 더 많이 고통받기 전에 진상규명에 내가 그 배에 있었고 내가 그 일에 가담했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에 잘못을 해서 지금도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그리고 국정원인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 30년 후에 보는 그거 풀어서 엄마 아버지들 그 피부치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셨으면. 진상규명이 안 되면 또 일어나요. 예전에 있었던 그 사고들을 유야무야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일들 좀 해도 적당히 넘어가는구나. 나도 해봐. 나도 할 수 있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맨날 꼬리만 자르고 책임자 처벌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 뒤에 누군가만 책임 추궁해서 덮어버리면 국민은 잘 잊어버린다. 그들의 인식을 그렇게 심어놔가지고 정말 이번만큼은 꼭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네. 긴 시간 가슴에서 우러 나오는 이야기 해주시고 이번 데까지 와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은 제 생각은 입 다물고 귀 막고 주머니만 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세월호 참사에서만큼은 안 그래요. 우리는 증인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고 듣고 경험한 거를 말해서 알려줘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 그런 거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니에요. 그 전춘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정치인들은 절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민들이 기억하고 그다음에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작은 행동이라도 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춘현님 오늘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제 라디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임형주의 1000개의 바람이 되어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